내 전부요? 아니, 어떻게. 어색함의 말을 더듬는 내게 금숙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는 분이라 특별히 관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를 신뢰감이 느껴졌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분위기에 심취되어 누운 채 몸을 맡겼다. 말과 함께 금숙은 능숙한 손길로 마사지를 시작했다. 살살 마사지해 드릴게요. 좀 많이 이상한데요. 당연하죠. 어색했던 처음과는 달리 그녀의 손길은 이미 나의 허벅지와 사타구니에 뭉쳐있던 근육들을 서서히 풀고 있었다. 이곳 마사지는 어디 가도 못 봤죠. 미영의 말처럼 그녀의 마사지는 단순한 근육 이완을 넘어 몸 전체의 순환을 돕는 듯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졌다. 그녀의 따뜻한 손바닥이 오일과 함께 내 허리를 감싸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마사지사의 손길은 점점 허벅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두 번의 우연한 터치가 아닌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 내 몸은 미세하게 반응했고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남자분들은 여기 근육이 긴장되면 허리에도 영향을 줘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시원하고 기분 좋으시죠? 하면서 그녀의 미묘한 손끝이 이미 나의 그곳을 스치듯 몇 번 지나갔다. 나는 모른 척 눈을 감고 다른 생각을 일부러 하면서 나의 부풀어 오른 그곳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녀의 손이 민감한 부위를 정확히 자극하는 순간 내 몸은 움찔하며 떨렸다. 민망함과 황홀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아내의 친구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나의 반응에 오히려 괜찮아요. 반응이 좋다는 뜻이에요 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좋긴 좋은데. 근데. 못 참겠어. 그 한마디와 동시에 나는 나도 모르게 분출하고 말았다. 뜨거운 것이 그녀의 손과 나의 몸 위로 품어져 나왔다. 나는 너무도 무안하고 몸둘 바를 몰라서 계속 죄송합니다만 반복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태연하게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나를 진정시켰다.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지금 전립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하셨어요. 왠지 모를 창피함에 어쩔 줄 몰라 눈을 질끈 감고 누워 있었다. 아이고 창피해서 어쩌죠. 저도 이럴 줄 몰랐는데 죄송해요. 금숙은 손을 거두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남자분들 전립선 약해지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창피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반응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고 수건을 정리하며 차분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나는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열기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마사지를 마무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범한 일상을 살던 재석이 우연히 아내, 친구의 마사지샵을 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재석이다. 62년의 세월을 벽에 바르는 풀처럼 덤덤하게 살아왔다. 이젠 익숙해질 법한데도 가끔은 삐끗거리는 몸뚱이가 마음 같지 않았다. 그날도 그랬다. 부산의 한 오래된 빌라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순간 벽에 기댄 채 이마에 땀을 닦으며 숨을 골랐다. 젊은 직원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졌고 결국 작업복을 챙겨 들고 현장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오후 5시 허리를 잡고 현관문을 열자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또 허리야? 50대 중반인 아내 미숙은 신발장을 정리하다 말고 몸을 일으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괜찮다며 짧게 대답했다. 냉장고에서 야채를 꺼내던 미숙은 문득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금숙이 알지? 이번에 해운대에 마사지샵 열었잖아. 내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다 전문가래. 당신 허리 안 좋다고 미리 말해놨어. 어색함과 함께 낯선 기분이 들었지만 소파에 앉아 허리를 문지르는 나에게 미숙의 말은 어쩐지 절실하게 들렸다. 굉장히 깔끔하고 건전한 곳이야. 시원하게 마사지도 잘하더라고. 자기도 가면 좋아할 거야. 여보도 이제 몸 좀 챙겨야지.
아내의 적극적인 추천에 나는 소파에 앉아 허리를 조심스레 문지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통증을 참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다. 나는 간단히 대답한 뒤 미숙의 손에 들린 화분을 받아들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해운대 거리는 망미동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세련된 간판들이 즐비했고 그 사이로 금속 웰리스 스파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통유리문 너머로는 은은한 조명 아래 식물과 우드톤 가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향초향이 부드럽게 코끝을 스쳤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삐걱거리는 허리 통증보다 낯선 공간이 주는 긴장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과연 이곳에서 허리 통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내의 친구인 미영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는 숨을 고르며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다. 리셉션 데스크 뒤편에서 하얀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와이프 친구인 금숙은 단정한 단발머리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우아하게 웃고 있는 한눈에 봐도 미인이었다. 아, 재석씨 맞으시죠?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맞이했다. 예전에 한번 인사한 적 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잠깐 스치듯 지나가서. 저는 미남이셔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호호. 그녀는 나를 재석씨라 부르며 개업 축하 화분에 고마움을 표했다. 미남이셔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라는 그녀의 가벼운 농담에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낯선 공간의 고요함과 은은한 향초 냄새는 긴장감을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예상치 못한 칭찬에 나는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미숙이가 허리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그녀의 온화한 시선과 부드러운 말투에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네, 어제 일하다가 좀 살짝 뻐근한 정도예요. 직원 몇 명이 안쪽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는 모습이 얼핏 보였다. 낯선 분위기 속에서 나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나의 긴장을 알아챈 듯 조용히 나를 마사지실로 안내했다. 마사지실 문이 열리자 낮은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샤워실과 1인 욕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나는 뻘쭘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금숙은 나를 마사지실로 안내하며 샤워를 권했다. 일단 샤워부터 하세요. 다 하시면 허리에 온찜질부터 해드릴게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몸을 뉘었다. 방 안은 따뜻한 공기와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했고 조용한 음악이 은은하게 울렸다. 금숙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그녀의 모습은 전과 달랐다. 하얀 가운 대신 얇은 브이넥 니트와 짧은 실크 팬츠를 입고 있었다. 50대라는 나이에도 완벽하게 관리된 몸매가 눈에 띄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직원들이 다 예약 손님 받고 있어서요. 재석씨는 중요한 손님이니까 제가 특별히 직접 봐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이고, 이거 완전 영광인데요. 아내한테는 말 안 해야겠어요. 괜히 오해할 수 있으니.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낫죠? 그냥 관리사한테 받았다고 하세요. 하여간 최대한 성의껏 해드릴게요. 금숙은 벽 쪽으로 가 조명의 조도를 낮추자 방은 로맨틱하게 어두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오이를 손에 덜어 양손을 문지르며 말했다. 허리 아직 많이 뻐근하시죠? 일단 상의 좀 벗어주세요. 금숙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아내의 오랜 친구라는 그녀의 소개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단도직입적일 줄은 몰랐다. 금숙의 힐링 마사지라는 간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문이 열리자마자 풍겨오는 은은한 아로마 향과 잔잔한 음악은 긴장을 풀어주기에 충분했지만 낯선 공간과 낯선 그녀 앞에서 속옷만 남기고 옷을 벗는다는 것은 영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상의를 벗고 침대 위에 엎드렸다. 그녀는 내 반바지를 살짝 내린 뒤 따뜻한 열감이 느껴지는 손바닥으로 허리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압력을 가했다. 단단하게 뭉친 근육들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다. 와,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받으니 훨씬 감촉이 좋네요. 이렇게 제대로는 처음 받아봐요. 60대 이상부터는 전립선 관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금숙은 내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며 말했다. 남성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쉬운 부위인데 꾸준히 마사지를 받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배뇨 기능도 개선될 수 있어요. 정기적인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괜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마사지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느낌이었다. 살살 마사지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수건으로 내 반바지를 덮고 손을 넣어 아랫도리 옷을 전부 벗겼다. 네, 전부요? 아니, 어떻게. 어색함의 말을 더듬는 내게 금숙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는 분이라 특별히 관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를 신뢰감이 느껴졌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분위기에 심취되어 누운 채 몸을 맡겼다. 살살 마사지해 드릴게요. 말과 함께 금숙은 능숙한 손길로 마사지를 시작했다. 좀 많이 이상한데요. 당연하죠. 어색했던 처음과는 달리 그녀의 손길은 이미 나의 허벅지와 사타구니에 뭉쳐있던 근육들을 서서히 풀고 있었다. 이곳 마사지는 어디 가도 못 봤죠. 미영의 말처럼 그녀의 마사지는 단순한 근육 이완을 넘어 몸 전체의 순환을 돕는 듯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졌다. 그녀의 따뜻한 손바닥이 오일과 함께 내 허리를 감싸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마사지사의 손길은 점점 허벅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두 번의 우연한 터치가 아닌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 내 몸은 미세하게 반응했고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남자분들은 여기 근육이 긴장되면 허리에도 영향을 줘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시원하고 기분 좋으시죠? 하면서 그녀의 미묘한 손끝이 이미 나의 그곳을 스치듯 몇 번 지나갔다. 나는 모른 척 눈을 감고 다른 생각을 일부러 하면서 나의 부풀어 오른 그곳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녀의 손이 민감한 부위를 정확히 자극하는 순간 내 몸은 움찔하며 떨렸다. 민망함과 황홀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아내의 친구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나의 반응에 오히려 괜찮아요. 반응이 좋다는 뜻이에요 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좋긴 좋은데. 근데. 못 참겠어. 그 한마디와 동시에 나는 나도 모르게 분출하고 말았다. 뜨거운 것이 그녀의 손과 나의 몸 위로 품어져 나왔다. 나는 너무도 무안하고 몸둘 바를 몰라서 계속 죄송합니다만 반복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태연하게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나를 진정시켰다.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지금 전립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하셨어요. 왠지 모를 창피함에 어쩔 줄 몰라 눈을 질끈 감고 누워 있었다. 아이고, 창피해서 어쩌죠. 저도 이럴 줄 몰랐는데 죄송해요. 금숙은 손을 거두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남자분들 전립선 약해지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창피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반응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고 수건을 정리하며 차분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나는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열기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마사지를 마무리했다. 마사지샵을 나서는 길 복잡한 생각에 잠긴 채 나는 택시에 올랐다.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손길, 목소리, 그리고 왜 친구 남편에게 전립선 마사지를 해주지?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 미숙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내가 남자 관리사에게 마사지를 받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내일도 예약해줄까? 라는 미숙의 말에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나는 이미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 후 재석은 다시 금숙의 마사지샵을 찾았다. 일부러 늦은 시각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하늘색 셔츠 원피스를 입은 금숙이 나타났고 그녀는 재석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때는 좀 놀라셨죠? 근데 반응은 솔직하시던데요. 그녀의 말에 재석은 민망함을 느끼면서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금숙의 손길은 전보다 훨씬 더 과감했다. 더 이상 마사지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았다. 마사지를 받던 나는 말수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허리 아래쪽 엉덩이 윗부분을 따라 깊숙이 들어왔고 허벅지 안쪽을 따라 움직이던 손끝이 민감한 부위를 스치기 시작했다.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방향으로 반복되는 터치에 내 몸이 미세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사타구니와 허벅지 사이를 천천히 반복적으로 움직였고 나는 소리가 새어나올까 입술을 다물고 눈을 감았다. 몸의 아래쪽에서 자신도 모르게 온기가 퍼져나가고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다. 그녀의 손이 방향을 바꿔 깊숙이 들어와 민감한 부위를 정확히 눌렀다. 순간 내 몸이 움찔하며 반응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켜쥐고 긴장했다. 그녀는 손끝의 압력을 바꾸며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머릿속은 하얘졌고 나는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의도치 않게 몸을 떨었다. 그녀의 손이 깊숙이 들어왔고 민감한 부위를 정확하게 누르며 반복적으로 자극했다. 나는 머리를 수건에 묻은 채 숨을 삼켰다. 몸 안에서 차오르는 열기가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금숙씨 잠깐만요. 저 이러다. 재석은 모든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금숙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못 참겠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나도 모르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회색 니트 원피스 너머로 느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그렇게 못 참으시겠어요? 네, 참기 너무 힘드네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딱 오늘만이에요. 미숙이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재석씨가 이렇게 원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그녀의 셔츠는 단추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옷깃을 젖혔다. 그녀는 내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속옷 너머로 피부가 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흥건히 서로 젖어있는 상태였다. 그녀의 탄력 넘치는 허벅지와 아찔한 곡선을 자랑하는 엉덩이를 감싸듯 밀착된 타이트한 속옷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율동하듯 흔들리는 탐스러운 둔부는 그의 심장을 거세게 울렸고 모든 감각이 그곳으로 맹렬히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는 바로 다시 그녀의 입술로 달려들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시작했다. 막상 입술이 닿자 그녀는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적극성으로 그를 압도했다. 그녀의 혀는 그의 것을 갈망하듯 거침없이 탐했고 뜨겁게 얽히며 서로의 존재를 탐욕스럽게 빨아들였다.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고 천천히 옷자락을 걷어 올렸다. 그의 입술은 그녀의 풍만한 유방 언저리로 향하고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슴으로 손을 올렸다. 그녀는 놀라는 기색 없이 그 손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얇은 옷가미로 느껴지는 풍만한 곡선을 몇 번 어루만지다. 그는 은밀하게 옷 사이로 손을 미끄러뜨렸다. 탄력은 젊은 날 같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농밀한 온기가 그의 손바닥을 가득 채웠다. 탐스러운 유방의 끝을 따라 손끝이 조심스레 움직이자 그녀의 입에서 억눌렸던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와 함께 그녀의 두 팔이 그의 등을 더욱 격렬하게 탐하고 다른 한쪽은 손끝으로 그녀의 몸을 애무했다. 그녀는 점점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다.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그에게 안긴 팔에도 온 힘이 실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의 손끝을 먼저 잡아 그의 안에 잠재된 갈증을 읽어내듯 스스로를 그의 욕망 아래로 이끌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은밀하게 이어졌다. 재석은 출근길 엘리베이터, 사무실 책상 앞에서도 그녀의 손길을 떠올리며 흥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숙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지금 올 수 없어요? 지금 많이 땡기네요. 보고 싶은데. 짧은 문자였지만 재석은 망설임 없이 사무실을 나섰다.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더는 마사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 않았다. 은밀한 관계는 계속되었고 두 사람의 몸은 서로에게 더없이 솔직했다. 너무 잘 맞아요. 몸이 진짜 잘 맞아요. 금숙은 재석의 어깨를 잡은 채 속삭였고 재석은 그러게요. 이러니 내가 요즘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매일 보고 싶어서.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미숙은 금숙에게 부부 동반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금숙은 흔쾌히 응했지만 약속 당일 혼자 나타났다. 식사 자리에서 세 사람은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연기를 했다. 미숙의 등 뒤에서 금숙은 재석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손을 잡으며 장난을 걸었다. 식탁 아래로 발이 오가고 금숙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재석 씨가 연락 오면 무조건 그 남자 관리사로 배정하고 있지. 특별히 내 남편인데 특별히 신경 써야지. 호우. 금숙의 능청스러움에 재석은 진땀을 흘렸다. 미숙에게 미안한 감정 그리고 금숙에 대한 짜증이 뒤섞였다.
이 여자 뭐야? 이러다 들키겠는데. 며칠 후 재석은 다시 마사지샵을 찾았다. 설렘보다 죄책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방으로 들어가는 길에 들린 직원들의 대화는 재석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그런 친구가 매번 직접 들어가서 그 짓을 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비참할까? 그치? 둘 다 진짜 쓰레기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재석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잠시 후 금숙이 들어왔고 그날도 모든 것은 익숙한 흐름대로 진행되었다. 며칠 뒤 금숙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우리 여행 다녀올래요? 조용한데 알아봤어요. 재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자. 정신 차리자. 나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개어놓은 빨래 더미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소파에서 잠든 반려견의 숨소리, 부엌에서 풍기는 찌개 냄새.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눈에 들어왔다. 그제야 내가 이 모든 것을 깨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쉽지만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겠다. 저런 여자 계속 만나면 인생 날아간다. 재석은 핸드폰을 들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제 우리 그만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더 지속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지내세요. 그리고 번호를 지웠다. 재석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와 심리적 안도감을 안고 깊게 잠들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황홀한 청춘은 언제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건강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